정리해 볼게. 어차피 교재에 있어. 나 쓰는 게 무서운 사람이야. 가능한 쓰지 마. 구석기 시대에 첫째 알아야 할 것이 도구야. 그죠? 뭐라고? 큰 돌에서 떼어낸 돌. 뭐? 뗀석기. 그죠? 내가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어. 그 뗀석기의 대표적인 경기도 연천 전곡리. 뭐? 주먹도끼. 그리고 단양 수양계. 뭐? 순배찌개. 구석기 후기. 그렇다고. 토기는 없고. 그렇지? 왜? 농경이 안 나와서. 토기란 곡식 저장이니까 농경이 안 나와서 없어. 구석기는. 두 번째, 첫째 알아야 할 것이 이 구석기 이 도구. 구석시대. 두 번째, 유적지. 유적지는 네 군데를 다 외워야 돼. 이건 해결책이 없어.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 뭐 단양 금굴유적, 그리고 주먹도끼가 나온 대로 유명한 경기도 연천 전곡리. 그렇지? 구석기 전기에서 후기까지를 다 볼 수 있다. 공주석장리. 그리고 석기 제작 장소가 발견됐다. 석기 공장. 단양 수양계. 앤드 순배찌개도 나왔고. 그렇다고. 사실 구석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야. 다음 신석기. 신석기는 세 가지. 역시 첫째 도구. 뭐 돌을 갈아서 썼다 해서 간석기. 대표적인 것에 굉장히 원조가 되는 농경 굴지구라는 게 있다. 이랬어. 그리고 두 번째 될 것이 뭐 농경. 농경은 무슨 생활을 한다고? 정착. 정착을 입증하는 근거가 뭐가 있어? 움집. 그렇지, 부동이지. 농경을 입증하는 근거는 뭐가 있고? 아니지. 어?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토기. 탄화도는 기억할 필요 없어. 토기. 농경의 근거는 곡식 저장경인 토기. 정착의 근거는 움집. 이러는 거야. 중요해. 이게. 그리고 세 번째, 죽음. 죽음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 죽었으면 묻어야 되니까 뭐가 나왔다고? 묻어. 나 안 죽여야 되니까 신화. 그렇지?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이따 할게. 청동기. 역시 도구. 청동 제품인 비파 형태의 구리카라는 것, 비파형 농거. 그런데 그 저수지에 빠진 내 아버지가 이 비파형 동것만 준 게 아니라 부인주라고 했는지 이 비슷한 구리 거울도 줬어. 그래서 내가 이게 집에 있는데 무거워서 갖고 다니기 싫어서 안 갖고 다니.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그리고 아까 대전에 가면 롯데백화점이라고 있는데 롯데백화점 뒤에서 발견된 기와집같이 생긴 거 있다고 그랬지. 뭐 벼농사는 뭐 농경문 청동기. 아까 그런 게 있어. 여하튼 농사하고 관련된 도구 관련된 청동 제품. 그리고 청동 시대 뭐 간석기가 있다. 간석기의 대표적인 뭐가 있다고? 반달돌칼. 특히 반달돌칼은 뭐 하는 데 썼다고? 벼이삭 제거, 벼농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런데 벼농사를 입증할 수 있는 것에 뭐도 있다고?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쌀, 탄화미라는 게 있다. 탄화미는 정복사업을 뜻한다. 불에 탄 얘기가. 이게 첫째 도구. 두 번째 역시 농경이니까 토기.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에 아무런 무늬가 없는 뭐 민무늬 토기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있는데 여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세 번째 청동기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 지배 비지배의 차별이 나왔다는 점. 차별 사회가 시작됐다. 이 차별 사회가 시작됐다는 말은 결국 계급이 출현했다는 얘기야. 같은 의미야. 경제적으로는 개인재산, 사회재산이 시작됐고. 그렇지? 그리고 철기 전기 혹은 초기 철기 이러는데 삼국시대는 철기 후기야. 지금도 철기 시대야. 지금도 철수잖아.
포항제철 그렇잖아. 아직도 전 세계가 철기 못 벗어났어. 초기 철기 혹은 철기 전기라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 정리해보면 이 정도야. 별거 없잖아. 자, 철기 얘기할게. 거기를 보시면 초기 철기 혹은 철기 전기 혹은 청동기후기 다 같은 말이야. 첫 번째 보시면 철기 전파 영향. 청동기는 어디서 들어오냐? 러시아에서 와요. 청동기는. 그런데 이게 완성된 제품이야. 그래 그 애아버지가 고르바초프야. 그게. 그러니까 그냥 북방계통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청동기는 북쪽에서 왔다야. 북쪽에서. 그런데 철기는 어디서 오느냐? 중국에서 와요. 그런데 이건 제품이 들어온 게 아니라 기술이 들어와. 철 만드는 기술, 방법론이 들어와요. 중국 애들로부터. 그래서 거기 철기 전파 영향 이렇게 되는데 거기 전파하는 건 그냥 지나가시고 두 번째 영향. 철기 제품이 들어왔어. 그래서 철제무기, 철제농기구가 나타나. 철제무기로 정북 사업을 하고 우리나라는 철이 많아. 그리고 철제농기구로 돌로 된 호미를 쓰다가 쇠로 된 호미를 써. 그러면 가볍지. 돌은 땅에 돌이 있으면 깨져요. 그럼 돌호미를 다시 만들어야 돼. 근데 쇠하고 돌하고 부닥치면 돌이 깨지지 쇠가 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돌호미를 다시 안 만들어도 돼. 가볍고 오래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철제농기구 출현의 효과야. 이걸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생산력 증대라고 그래. 이 국사에서 중요한 표현이 생산력 증대야. 저게 78번 나와. 내가 78번 못 떠들어. 3번밖에 안 떠들어. 쉬운 말로 하면 수학 증가지. 수학 증가. 수학이 늘었다 이 소리야. 응? 이 철제농기구, 철제무기 출현은 생산력 증대를 통해서 경제 기반의 확대 이렇다고. 거기 설명이 그 얘기고 중요한 얘기는 뭐냐? 그럼 청동기를 어떻게 했냐? 내다 버렸냐? 그건 아니고 의식용 기구와 제사 축제 때 쓰는 거. 그걸 의기화라고 그래. 자, 그걸 기억하실 때 철기 때 청동기는 어떻게 됐다고? 의식용 기구화했다. 그 대표적인 애가 얘야. 초기 철기 때 청동 거울이요. 이게. 그런데 얘는 뒷면에 여기 좀 잘 안 보일 텐데 18,444개의 자잘한 문양이 있어. 이걸 잔무늬 거울이라고 그래. 아까 고르바초프한테 선물 받은 건 거친 무늬 거울이고. 그렇다고. 요건 청동기, 요건 초기 철기. 이래.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봐봐. 여기 끈으로 끼는 거야. 여기 칙 같은 거로. 끼고 부족장이 행사했을 때 이게 딱 차고 나오는 거야. 딱 차고 나오면 이게 동그란 거 아니야, 지금. 동그란 거니까 뭐로 보이겠냐? 태양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내가 뭐요? 태양 위에 있잖아. 뭐요? 거의 신인 거지. 이런 용도로 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초기 철기 때 청동 제품은 다 뭐로 쓴다고? 의식용 기구야. 무기도. 칼도 그렇게 돼. 자,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철기 때 청동 제품은 의식용 기구한다는 점이야. 자, 그 다음 선사시대란 유물유적을 통한 이런다고 그랬지. 그림 보여주고 물어보는 거야. 요게 4개를 알아야 돼. 4개를. 4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첫째, 신석기 시대 원시적인 형태의 남아. 아까 한 얘기야. 옷에 있는 방법, 수공업이 있었다. 원시수공업 이런다고 그랬지. 원시수공업을 입증해봐라. 수공업. 옷에 입었다고. 옷에 입었으면 옷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차바퀴 같은 곳에 실 가닥을 해서 가락바퀴. 요즘 말로 실패. 실. 그리고 실 있으면 바늘이 있어야 되니까 동물뼈를 갈아서 바늘로 썼다. 그래서 이게 원시수공업을 입증하는 게 가락바퀴 뼈 바늘이에요. 가장 질은 떨어지긴 하는데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초기 철기 때 한반도 사이가 중국하고 무역, 교역을 해. 교류를. 자, 중국과 교류하였음을 입증해봐라. 거기 두 번째. 거기 뭐라고 쓰냐? 첫째, 중국 화폐. 중국 돈이 한국 땅에서 발견돼. 거기 중국과의 교류 입증한 데다가 중국 화폐. 어떤 중국 화폐가 들어왔냐? 이거 그냥 듣기만 해도 돼. 여하튼 중국 화폐니까. 거기에 있는 게 이건데 이렇게 부엌 식칼같이 생긴 게 들어와. 이게 일제 때 발견됐는데 한국에서 여기에
이런 형태의 글자 비슷한 게 이렇게 있어. 이걸 일본 학자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거를 한자 이렇게 밝을 명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명자로 해석을 한 거야. 명자로. 밝을 명자가 써 있는 칼은 칼인데 날이 한쪽에만 있는 형태의 칼이야. 보니까 날이 양쪽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 검이라고 그래. 날이 한쪽에 있으면 도라고 그러고. 그래서 도. 기능이 뭐냐? 돈이더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 명도전 이래. 이 고조선이 있을 때 중국에 연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게 당군조선 때. 그래서 중국 연나라 화폐가 한국 땅에서 발견됐어. 한강 이북 쪽에서. 이게. 화폐가 걸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역을 했겠지. 이게. 그래서 그 중국 화폐 중에 하나인 명도전이라는 게 들어왔어. 나라 몰라도 상관없어. 나는 설명 안 하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유명한 진시황제로 유명한 진나라 화폐가 또 한반도 땅에서 발견됐어. 이건 중부지방까지 충북 제천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당시 무게를 들어봤더니 무게가 대충 한 5돈 정도 무게가 나가요. 이 화폐 무게가 10돈을 한 냥이라고 그러죠. 5돈이면 한 냥의 반 아니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반냥전이라고 그래. 반냥 정도 무게가 나간 돈이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있는 게 반냥전이야. 그리고 세 번째 건 안 해놨는데 이건 제주도까지 나왔어요. 이것도 수량 단위인데 한나라 화폐가 발견됐는데 오수라는 글자가 쓰이는 화폐가 나왔어. 수가 이것도 수량 단위야. 10수가 1돈이야. 10돈이 1냥이고 그러는 거야. 그 수라는 게 수량 단위인데 여하튼 중국 화폐가 한국 땅에서 발견됐어.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게 명도전, 두 번째가 반냥전. 눈으로만 익히면 돼. 저게 무슨 화폐인지 어느 나라 건지 몰라. 아무 상관없어. 중국 돈이 한국에서 발견됐다 이 소리야. 그리고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건데 오칠이 되어 있는 붓이 나왔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창원 다오리의 붓이라고 그래. 경상남도 창원. 자, 중국과 교류를 입증하라. 첫째, 중국 화폐. 두 번째, 창원 다오리의 붓. 이렇게 써. 창원 다오리 붓.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경상남도 창원 다오리하고 해놓은 거 있어. 사진. 거기 보시면 저쪽 뒤쪽에 물 같은 게 보이지? 중간에. 그렇지? 그 앞에가 늪지야. 그 바로 앞에가. 그 늪지에서 나왔어. 늪지에서. 그래서 그거 상하지 않을 때 그대로 8개가 발견됐는데 그래서 창원 다오리의 붓이 나왔다는 건 글씨를 썼다는 얘기지. 한글을 쓰진 않았겠지. 형식적으로. 뭘 썼겠냐? 한자를 썼겠지. 그래서 거기 창원 다오리의 붓 이래놓고 그 붓을 밖으로 빼서 자, 그 붓의 의미가 두 가지야. 첫째, 한자 사용. 한자 사용. 두 번째, 선사란 기록이 없는 시대, 문자가 없는 시대를 선사라고 그랬지. 기록이 있는 시대는 뭐라고? 역사시대라고 그래. 그럼 한국사는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는 청동기부터가 역사시대인데 우리는 한 박자가 떨어진다니까? 철기 때 역사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어디? 여기에서. 그래서 역사시대의 시작이에요. 기록에 의한 시대. 역사시대의 시작. 그게 창원 다오리의 붓의 의미야. 첫째, 한자 사용. 두 번째, 역사시대의 시작.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고 낼 수 있는 게 첫째, 신석시대 원시수공업을 입증하라. 가락바퀴 뼈바늘. 가장 질이 떨어져 얘가. 그 다음 중국과 교류했음을 입증해라. 뭐 중국화폐 창원다오리의 붓. 다음 세 번째. 얘가 제일 중요해. 4개 중에. 독자적 청동기 문화. 국사는 자주적, 주체적, 독자적, 민족적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중요해. 앞으로 자주적, 주체적, 독자적, 민족적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중요해. 자, 독자적, 독특한, 우리만의 이 뜻이야. 독자적, 그러니까 철기 때 나온 한국식 청동기 문화 이 소리야. 철기 때 나온, 초기철기 때 나온 한국식 청동기 문화.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입증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 만드기가 부인이 돈벌에서 짐승 사냥이 잘 안 돼. 북쪽으로 사냥지를 옮겼어. 아까 옮겼다고 그랬잖아. 근데 저수지에 어떤 꼬마가 빠지려고 그래. 그래서 구해줬어. 그랬더니 그 꼬마 아버지인 듯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쌀라쌀라하는데 대체 고맙다는 것 같아. 그래서 감사의 선물을 줬대. 어떻게 생긴 걸 줬냐? 이렇게 생긴 걸. 이게 뭐라고? 중국악기 비파처럼 생겼다 해서 뭐? 비파형 브리칼에서 동검이래. 그리고 이렇게 대충 거울 쳤고 거친 무늬 거울. 그런데 이건 완성된 제품을 준 거야. 기술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걸 만들려고 청동시대 아까 전문적인 수공업자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성공을 못했나 봐.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뭐가 들어왔냐? 철기 만드는 기술이 들어왔어요. 중국으로부터. 그래서 철기 만드는 기술을 응용해서 청동기를 만들어 본 거예요. 한국인 체형에 맞게. 왜? 러시아 놈들은 체형이 크잖아. 춘동네들은 체격이 커. 베르크만 법칙에 입각하면. 우리는 따뜻한 동네들이니까 체형이 작지. 그래서 가늘 쇠자를 써서 가느다란 형태의 구리칼에서 세형 동검이래. 가늘 쇠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이. 청동기 시대 비파형 동검이. 철기 시대 때 뭐로 간다고? 세형 동검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제가 국산으로. 이 얘기요. 그리고 이것도 구리 거울도 자잘한 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 그런다고.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이게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는 증거를 대야 돼. 증거 없으면 거짓말이니까. 근데 그 증거가 있어. 자, 거기를 보시면 충남 부여에서 나온 세형 동검, 논산에서 나온 잔무늬 거울. 그리고 끝에 보시면 거기 충남 부여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 숭실대학교에 있어. 주물틀, 붕어빵 찍어내는 것 같은 거. 그걸 순 우리말로 뭐라 그래? 연거푸 찍어내는 집이다 해서 거푸집이라고 그래. 사실은 거푸집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쳐서 독자적 청동기 문화. 즉 따라 말하면 한국식 청동기 문화. 이게 한국식 청동기 문화. 철기 때 한국식 청동기 문화가 나온 거예요. 철기 때야. 철기 때 한국식 청동기.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그림 보여주고 물어보는 문제 중엔 얘가 제일 중요해. 얘가.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저 고주선에 가면 있어. 하나는 그때 가서 얘기할게. 밑에 주거, 집. 주거는 아까 대충 떠들어서 그 첫 번째는 건 어느 시대 주거? 신석기 주거예요. 왜? 원형이나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 지금 생긴 형태가 원형이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건 저게 대구 사진인데 저건 청동기 주거, 청동기 움집이야. 집들이 많잖아. 집단취라 청동기. 그리고 세 번째는 건 초기철기, 지상가옥, 오늘날 초가집. 구석기는 동굴이나 막집, 신석기는 움집. 그런데 불된 자리가 정중앙에 있고, 그리고 원형이나 정사각형, 방형이다 이랬지. 청동기는 뭐라고? 장방형, 직사각형. 그리고 초기철기는 뭐라고? 지상가옥, 초가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왔다. 그게 주거 변천이야. 그리고 옆에 보시면 사회. 네. 연맹 왕국 체제, 즉 왕이 존재하나 실제 권력은 부족장이 쥐고 있는 사회. 이런데 이건 이따 설명할게. 경제, 철제 농기가 전파됐다. 그리고 저수지가 축소됐다. 그리고 가축을 밭가는 데 이용했다. 이 가축이 소나 말이겠지. 개나 뱀이 땅 파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저게 중국 기록이에요. 중국 놈들이 얘기를 듣고 쓴 거예요. 와보지는 않고 답사를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가축이 아마 소나 말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중국에서 기록을 그냥 가축 이래놔서 우리도 어쩔 수 없지 가축 이렇게 쓰는 것 뿐이야. 이게 결국은 우경이야. 소를 이용한 경작. 나중에 신라에 가보시면 우경 이렇게 나온다고. 우경이나 가축밭가리용이나 같은 말이야 원래는. 그게 기록의 차이야. 중국 기록이나 우리 기록이냐. 그래서 표현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그리고 거기 무덤. 철기는 철제 농기고 철제 무기로 정복사업 그리고 경제가 발전을 해.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니까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심리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땅을 널찍하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찍하게 땅을 팠다 해서 널무덤 이라는 거예요. 널찍하게 무덤을 판 거야. 한자로 토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널찍한 무덤에서 사람 하나 묻고도 여유 공간이 생길 만큼 널찍하게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경기, 충청, 전라로 대표되는 데를 마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마한의 만의 독특한 무덤 양식인 옹관묘. 항아리 무덤. 옹관묘. 그냥 그런 게 별로 안 중요해. 순우리 말로 동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런데 외울 게 하나 있어. 거기 죽음묘라는 게 있어. 역시 마한의 독특한 무덤 양식인데 죽음묘 하는 거예요. 어디라고? 마한. 그렇게 외워야 돼. 죽음묘, 마한. 죽음묘, 마한. 그냥 그렇게 외워. 이게 일본 천안가 무덤의 원조야. 얘가. 그래서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일단 죽음묘, 마한. 이렇게 외워.
조개무덤은 필요 없고. 밑에 철기대 토기. 입구에 띠 문양을 덧붙였다 해서 덧띠토기 이런다고. 그리고 검은 관토기, 가지무늬 토기 이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토기가 중요합니다 이랬어. 신석기 초기 토기가 뭐라고? 이른민무늬. 그렇지. 그런데 처음에는 무늬 만들라고 미처 토기 만들라고 미처 문양을 못 넣었다. 근데 그 다음에는 토기를 만들고 난뒤 무늬를 어떻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덧무늬 토기라고 그래. 그런 다음에는 토기를 만들 때 문양을 넣었다고.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빗살무늬 토기. 그랬다가 청동시에 내륙으로 이사를 왔어. 다시 민무늬 토기. 그렇지. 그리고 다른 토기가 몇 개 있어. 그건 그러다 치고. 자, 여긴 철기야. 철기는 뭐냐? 덧띠 토기야. 아까 신석기는 뭐라고 그랬어? 덧무늬 토기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신석기는 덧무늬 토기고 철기는 뭐라고? 덧띠 토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참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고 생겨. 이따 써먹어야지. 이거 또 놔두고 또 쉬는 시간에 가져갔네. 아이씨. 항아리라는 게 있고 김장뚜가는 독이라는 게 있죠. 항아리는 고추장 독이라고 그래. 고추장 항아리라고 그래. 항아리라고 이제 들고 다니기 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독은 들기는 들긴데 힘들어. 여러 명이 들어야 돼. 예? 그러면 이걸 독을 이렇게 들 수는 없지. 여러 명이 들어야 되니까. 어떡하냐? 순우리말로 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도톰하게 대요. 두껍게. 여기를. 그럼 어디 짚냐? 여러 명이 여기를 이렇게 같이 짚는 거야. 여기를. 그래서 입구에 띠 문양을 덧붙였다야. 그래서 거기가 도톰하잖아 지금. 그래서 뭐라고 그래? 덧띠토기 이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게 독이야. 독. 신석기 덧무늬 토기, 철기 덧띠토기. 토기가 중요하니까 설명한 거야. 자, 이런 청동기 철기를 배경으로 한 한반도 최초의 국가라는 한 장을 남기면 고조선이야. 이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게 이해예요. 이해. 암기를 해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지 무식하게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두 문자? 두 문자 그러는 것 같은데 머리 끌다 갖고 외우는 거. 그거는 외우는 놈도 한심한 놈이고 외우라고 가르치는 놈도 한심한 놈이야. 그럼 외우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지가 공부를 안 한 거야. 지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야. 이해를 하면 그런 미련한 짓 안 해요. 미련하면 미련한 짓 하는 거야. 이거 따라하는 놈도 똑같고. 수학에 보시면 개념 원리라고 그러지. 개념 원리. 구성되는 원리.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념 원리야.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구조, 스트럭처라고 그러잖아. 5형식, 3형식 이러잖아. 그렇지? 국사에서는 이게 뭐냐? 그냥 여러분 이야기시켜 개념 원리. 앞으로 그러니까 개념 원리는 중요해. 그게 구성돼. 그러면 한국사의 개념 원리는 뭐라고? 농경문화예요. 농경의 본질은 뭐라고? 정착이야. 이거 모르면 국사를 몰라요. 봐, 끊임없이 내가 이 농경문화를 끌고 다닌다고. 그게 내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다 개념 원리를 설명을 해요. 그때 설명할 텐데 그걸 잘 이해해야 돼. 걔가 가장 외곽 테두리야. 걔를 못 벗어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테두리야. 국사는 농경, 정착. 이게 가장 중요한 테두리야. 초기라면 초기 테두리가 뭐라고? 자주적, 주체적 이거야. 중기 그러면 뭐라고? 보수. 후기 그러면 개혁. 이게 가장 큰 테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범위를 못 벗어나. 신라후기 그러면 혼란한 거야. 시험은 개혁이야. 그러면 개혁은 무식해, 유식해? 유식한 놈이 하는 거야. 무식하면 개혁 못해. 무식하면 용감하기만 해. 개혁하는 놈은 똑똑한 놈이야, 뒤에. 그렇지? 그러면 신라 후기의 개혁, 똑똑한 놈이 누구냐? 육두품이라는 지식이에요. 고려 후기의 개혁 세력, 누구냐? 똑똑한 놈 찾으면 되니까. 누구? 신진사대부, 조선세우잖아. 조선 후기의 똑똑한 놈들, 누구? 실생활에 맞게 바꾸자. 주로 협년 애들 아니야? 누구요? 실학자. 그런데 조선이 안 뒤집어졌지? 실패한 거네. 그러니까 원모 타임 다시 해야지. 누구? 개업파. 실학자가 개업하냐? 그러니까 세상이 근대로 간 거야. 그래서 가장 시험을 잘 내는 세 세력이야. 누구? 육두품, 신진사대부, 실학자. 근현대 들어가면 개화사상가. 실학자가 개화사상가야. 실학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박지원 아니야. 박지원의 친손자가 개화파 후대원이 박규수라고. 걔가 개요. 개념 원리라는 거예요. 한반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 이러는데 여기는 외울 게 있어. 나도 멍청하게 무조건 이해를 시키려고 하네. 시간만 있으면 미쳤냐고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이건 진짜 외워야지. 한반도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기 때문에 고조선은 다 시험을 내요. 다 낼 수 있어.
그게 5개인데 일단 그 암기 때문에 거기를 보시면 두 번째 단군 신화라는 게 있어. 단군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이야. 한국에. 그걸 어떻게 외우냐? 이건 외워. 이해고 나발이고 외우는 게 빨라. 삼국의 제왕인 우리나라 제일 훌륭한 인물이 누구요? 세종대왕이 동국대학교에 응시했다. 이러면 돼. 순서 묻는 문제 안 나와. 걱정할 거 없어. 삼국, 유사, 제왕, 운기, 세종은 조선왕조실록 중에 세종실록, 지리지항목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조선이라는 얘기지. 동국, 여지, 승남이라는 지리서가 있어요. 지역 안내서. 이건 시인데 원래는 정도전의 친구의 조선 개국을 한 권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권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권근이라는 사람이 응제시라는 시를 썼어. 한문으로. 근데 이 시가 어려워. 그래서 그 손자놈이 시에다가 해석을 붙였어. 그 손자가 누구냐면 골람이라고 한명회를 수양대원한테 붙여준 사람이 있어. 이게 응제시 해석해서 주라고 그래. 응제시 주 이래요. 이렇게 5개야. 삼국의 제왕인 세종대왕이 동국대학교에 응시했다. 이렇게 철학과 가려고.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러면 해결 나잖아. 이건 활용이고 나발이고가 없어. 그렇지? 이건 암기는 활용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런 건 그냥 암기하는 게 빠르지. 단 삼국유사지 삼국사기가 아니야. 그건 조심해야 돼. 그거 하나 하고 그 위에 아까 그림을 보여주고 낼 수 있는 게 4개가 있습니다 했지. 신석시대 원시수공업 멋 가락바퀴 뼈발. 그리고 중국과 교류하였음을 입증하라. 중국 화폐가 발견되고 창원다우리에문. 그렇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국식 청동기 문화가 있음을 입증하라. 첫째 세영동검, 두 번째 잔문이거, 세 번째 거푸집.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고조선의 세력범. 제일 위에. 고조선의 영역, 유식한 말로 국사교과서는 영역이라고 그랬어. 고조선의 영토가 되는 지역 이랬는데 고조선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 이 소리야. 고조선의 세력범위를 입증해라. 일단 고조선이라는 국가야. 국가는 크던 작든지 간에 청동기 시대밖에 안 나와. 그 이전에는 못 나와. 구석기 신석기는 평등사이기 때문에 권력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여야 돼. 청동기 시대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뭐냐? 비파양동검이야. 그러니까 비파양동검이 나와야 되는 거야. 첫째가. 그리고 크던 작든 간에 국가니까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영토야. 당시 고조선은 청천강 이북쪽 그리고 만주 이쪽에 있었어. 그래서 압록강 한가 의주 지역에 톡인데 손잡이가 있는 특이한 토기가 나와요. 그 옆에 그 사진에 있는 거 제일 끝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의주에 미송리라는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미송리식 톡이라고 불러요. 이걸. 그리고 국가니까 누가 있어야 된다고? 지배자. 지배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뭐가 있다고? 탁자 식고인들. 요 3개. 이게 고조선의 세력범위 입증이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 일단 국가는 지배 피지배의 차별이는 청동기여야 한다. 청동기를 상징하는 게 비파양동검. 이런 거지. 두 번째 지배자가 있어야 되니까 고인돌 중에서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세 번째 국가라는 건 영토가 있어야 되니까 뭐 의주의 미송리식 토기. 이런다고. 그 3가지. 고조선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 고조선의 세력범위 입증. 이러는 거야. 이것도 그 그림을 통해서 외우셔야 돼. 다음 3번째. 그 하단 단군 신화는 그냥 여러분이 보시고 사고력을 위해서 구조한다니까. 이거만. 곰하고 호랑이한테 쑥과 마늘 주고 동굴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왜 하필이면 동굴이야? 집에 가서 있으라고 그러지? 그렇잖아. 너 집에 가서 100일 있어? 이래야지 무슨 동굴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 왜 동굴일 것 같으냐? 아니면 왜 하고 마는 것 중에 쑥과 마늘일 것 같아요? 마늘 얘기하면 남자들 이상한 소리야. 마늘 빼고 쑥만 합시다. 쑥. 왜 하필이면 쑥이라고 그래? 쑥의 생화학적 기능. 동굴에서 100일 있다 나오면 뭐 표시나는 데가 있지. 어두운데 오래 있으면 얼굴이 변하지. 어떻게 변해? 허옇게 되지. 고조선 시대 사람들 얼굴 피부빛깔이 무슨 색일 것 같으냐?
검은색이요? 하얗게 변했다며. 무슨 색이요? 검은색이요. 아프리카 토용보다 더 검어요. 그러니까 흰색을 숭배하는 거야. 흰색을. 증거 대봐. 경상남도에 연산강이라고 있어요. 연산강 지역에 마시족이라고 해서 한 500명 좀 안 되게 살아있어. 동네 이름까지 내가 댈 수 있어. 우리 친구가 고역백해서 해가지고. 그 동네 가면요, 아프리카 흑인 저리 가라요. 시커매 사람들이. 걔네들이 오리지널 국사야. 그걸 마시족이라고 하는데, 문화력께서. 걔네들이 진짜 한국 주인들이야. 그게 오리지널 한국 사람들이. 다 얼굴이 시커매. 그래서 뭐 동굴에 100일 있으면 뭐 흰색의 숭배사상이야. 쑥 생화학적인 쑥비는 몰라. 쑥비는 흰색 숭배사상이야. 흰색 숭배사상.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동굴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흰색 숭배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백두, 태양 숭배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차별화 때문에 나온 얘기야. 실제 저랬겠냐고 만든 얘기지. 그리고 옆에 고조선 발전 과정 하는 건데, BC 5세기에 단군조선 어쩌고저쩌고 거긴 별 의미 없어. 지나가. BC 3세기 단군조선, 중국의 연이라는 나라. 단군조선이 단군한검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지배자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일반 명사인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이 고조선이 어느 정도 발전을 했나 봐. 그래서 중국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그래. 요동 쪽으로. 요동이라네. 요소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그래. 그런데 중국 연이라는 나라가 힘이 세요. 연 나라가 반격을 한 거야. 그게 연나라 장군 진계라는 사람이야. 진계가 병력을 잃고 반격을 했어. 그래서 고조선 애들이 살던 애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땅을 요동 지역의 땅을 2,000회를 뺏겼어. 그게. 그런데 이 고조선 애들이 여기서 주저앉은 게 아니고 역사는 이렇게 긍정적인 걸 얘네들이 다시 정신을 차린 거야. 고조선 애들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거야. 그래서 야 정비를 하자.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를 해요. 왕검성이라는 성을 쌓고 그래서 조직 개편을 시작해. 자, 이게 긍정적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 진계한테 얻어 터지고 평양으로 천도해서 조직 정비라는 모습.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왜? 고조선이 잘 나가는 얘기니까. 첫째, 왕이 세습. 부왕, 준왕 이러는데 왕위가 세습됐다는 것은 왕권이 강한 거야, 약한 거야? 강화됐다는 얘기야. 약하면 선출이에요. 그래서 세습을 한다더라. 왕권 강화야. 두 번째, 중국 연과 대립, 연과 대등해졌다는 얘기야. 그만큼 커졌어. 세 번째, 관직 등장. 전에는 부족장, 부족민 이랬는데 지금은 부족장, 공무원, 부족민. 이렇게 사회가 더 발전한 거지. 그만큼. 그래서 이게 어느 때라고? 단군조선 때인 BC 3세기. 그 잘 나가는 모습이야. 이건 기억을 해야 돼. BC 3세기 단군조선 때. 첫째, 왕위 세습. 두 번째, 연과 대립. 세 번째, 관직 등장. 이렇게. 이랬던 고조선이 위만이가 들어와. 위만이가. 준왕이라는 왕 때, 단군조선 때. 그래서 애가 보니까 중국에서 무리를 한 1,000명 정도 데리고 들어왔는데 애가 똑똑해. 그래서 국경수비대 대장을 시켰어. 그러니까 이 자식이 사람을 모아갖고 배신을 때려. 자기를 도와준 준왕을 쳐요. 자기를 먹고 살게 해주고 도와줬으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당신을 다른 사람하고 떠나시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다른 사람 데리고 저 남쪽으로 내려와요. 평양 쪽에서. 그래서 한강 쪽에 와서 자리를 잡아. 그래서 한강에 있는 부족들을 통합을 해갖고 진이라는 국가를 세워요. 이 준왕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북쪽은 위만이가 이어가요. 그래서 위에를 단군조선, 밑에를 위만조선이라고 그래요. 단군조선 때 중국이 연이고 위만조선 때는 중국이 한이야. 나라가 틀려. 그걸 구분해야 돼. 단군조선 때는 중국이 뭐라고? 연이고 위만조선 때 중국은 한이야. 중국 민족을 뭐라고 그래? 한족. 중국 글자를 뭐라고 그래? 한자 이러지. 왜? 중국 오늘날 중국의 뿌리를 만든 나라가 한나라예요. 그래서 한족 한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 그 나라를 갖고 구분하는 거야. 그 뒤는 별 필요 없어. 위만은 중국에 있다 온 놈이야. 그래서 중국은 철기 시대야. 그래서 중국에 어디 철 제품이 싸고 어디 철 제품이 좋고 이런 걸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위만은 중개무역. 중국에서 물품을 사갖고 저 한강역에 진이라고 있다고 그랬잖아. 거기다 물건 팔아먹는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해. 그래서 위만은 어디 철 제품이 뛰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철기문화의 본격적 수용은 의의가 있어. 밑에 표를 보시오. 표를 보면 거기 위만조선 칸에 중간에 철기문화의 본격 수용 이렇게 돼 있지. 거기다 밑줄 쳐. 그게 위만조선의 의의야. 위만 때 철기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그 손자 때 망해. 망한 건 자랑스럽지가 못해. 그러니까 그건 시험을 안 내는 거야. 망한 게 무슨 자랑이냐고. 여하튼 쳐들어왔어. 한나라가 열심히 버티다가 애석하게 망했어. 고조선의 멸망사야. 자, 고조선 발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BC 3세기. 진기한테 얻어 터지고 평양으로 천도해서 정신 차리는 장면. 이게 제일 중요해. 어느 때라고? 단군조선 때. 왕위 세습, 연과대등, 그리고 관직 등장. 요거요. 요게 제일 중요해. 두 번째로 할 것이 단군조선 때 중국은 연이고, 아까 명도전으로 유명한. 그리고 위만조선 때 중국은 뭐라고? 한이고. 그 나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나라를.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세 번째하고 관련된 건데, 위만조선이 단군조선 계승. 저건 무슨 소리냐? 여기에 청주한 씨라고 있지. 한 명의 집안. 청주한 씨가 자기 시조가 기자래요. 은나라 왕족 기자래야. 그러니까 자기는 중국 사람이래. 한국인은 대부분 중국 사람이야. 나도 중국 성씨야. 송씨가 중국 성씨야. 대부분이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 성씨인데 신라라는 나라의 전신이 진한이에요. 진한이 왜 진한이냐? 진시황제로 유명한 진나라 애들이 만리장성 공사하는데 힘들어서 못 해먹었어. A씨하고 도망을 와버렸어. 그래서 진나라에서 온 애들이다 해서 진한이야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애들이야. 그 신라 애들이. 여하튼 그 청주한 씨로 대표되는 조선조 16세기에 나온 기자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기록이 나오기는 고려 때도 나왔는데 본격화된 건 조선 16세기 얘기인데, 이 청주한 씨들이 자기네 시조래. 광주기 씨, 가장 대표적인 광주기 씨 자기네 시조래. 선우 씨 기자가 시조래. 청주한 씨 요 세 집안만 기자가 시조라고 주장을 해. 주장을 믿거나 말거나. 오늘날 역사학계는 안 믿는데 여하튼 이게 배경이 돼서 나온 얘기야. 단군조선에서 조선조 역사학자들이 뭐냐?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위만이는 누구를 계승한 거야? 기자를 계승해야 되지. 근데 국사교과서가 뭐라고 그러냐? 아니다. 위만은 기자를 계승한 게 아니고 누구를 계승했다고 그러는 거야? 단군을 계승했다. 이러는 거야. 이 장면이 그 얘기야. 이게 지금 위만이 단군조선을 계승했음을 입증하라. 이 얘기 지금. 역사는 증거 없으면 거짓말이니까. 첫째, 중국에서 한반도로 들어올 때 상투 들고 흰옷 입었다더라. 상투는 중국 기록에 보면 한국인이 사용한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변장이라는 것도 있어. 그렇잖아. 한국 사람 상투를 변장하고 올 수도 있지. 꼭 한국인하고 상투를 뜬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중국의 묘주개들도 상투 틀고 다니더만 보니까. 여하튼 상투. 그리고 두 번째, 들어와서 주인 바뀌면 간판 바뀌는 게 기본 법칙이야.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을 안 바뀌었어. 이게 뭐냐? 계승의식이라고 그래. 이걸 국호사용이라고 그래. 국호사용. 이거 안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양심이 찢어서 안 해. 이성계의 조선은요, 단군조선을 계승한다고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롤모델이 단군조선이야. 그래서 조선인데, 그럼 단군조선 초기야. 이성계의 조선 초기야. 조선 초기. 조선 초기는 어디 계승한다고? 단군조선 계승. 초기는 자주적 추적이 돼. 단군조선을 계승해.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평양에 세종대왕이 단군사당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중국 사신이면 의무적으로 단군사당한테 인사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안 만나줘요. 그리고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 그래서 강화도에 오늘날 전국체전 때 봉화 채화해오는 데가 있어. 거기는 뭐라고 그러냐? 만이산. 하늘 별자리라는 제사, 이걸 초제라고 그래. 이게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 이 뜻이야. 이거 말고도 많은데 여하튼 뭐 국명, 조선이라는 국명, 국가 명칭, 그것도 단군조선 계승의식이고, 여하튼 조선 초기는 단군조선을 계승해. 그런데 조선 중기 사회의 특징이 뭐라고? 보수야. 나태에 빠진 거야. 얘가 이대로 계속 가면 아무 탈이 없는데 꼭 애들이 사고를 쳐요. 그게 단군조선에서 뭐로 변질을 해? 기자조선으로 변질을 해. 우리는 황궁아업계도 은나라 왕족 기자의 후손이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존화, 중화를 존경하는. 한다고. 이건 사대주의야. 이건 존화를 존경하는, 중화를 존경하는 데서 존화주의 역사관에서 존화주의 사관이래. 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율곡이야. 율곡이가 기자는 진짜 있었다 이런다고. 기자 실기라는 책을 써요. 율곡이가. 나중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순신도 기자 숭배사상이야. 사대주의자야. 율곡이도 사대주의자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본질이 변했지. 보수 사회야. 그래서 정신 차려라. 그래서 자극제가 들어와. 그게 외란오란 양난이야. 그래서 후기 정신 차려. 다시 어디로 가느냐? 단군조선 계승의식으로 가요. 이건 실학 역사 소설이야. 이게 다 못 떠드니까. 그리고 이건 말기 그럼 끝나야 되니까 안 되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어디 계승해? 현재 대한민국 어디 계승하냐? 단군조선 계승해. 그렇지? 어디 계승하는지는 알고 살아야지. 증거 개천절. 그렇지? 또 대한민국 교육법 1조이랑 대한민국 교육이념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그렇지? 홍익인간. 자, 이게 조선 계승의식이야. 이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해. 이건 숙제. 난 안 해. 고려는 어디를 계승하고 있어요? 고구려 계승이에요. 그죠? 이대로 해봐. 나중에. 이건 여러분이 안 해서 해. 똑같아. 이대로. 똑같아. 잘 궁리해 보면. 이게 잘, 패러다임이 같잖아. 잘 갖다 대입을 해봐. 그럼 여기는 뭐겠어? 고구려. 이러겠네. 여기는 고구려가 아닌 거지 뭐. 뭐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저 계승의식이 중요해. 주인 바뀌면 간판 바뀌는 게 기본 법칙인데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간판이 안 바뀌었대. 계승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야. 예? 가장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 토착인을 고위관리로. 위만이 중국에서 한반도에 들어올 때 부하를 1000명 정도 데리고 들어왔대. 그런데 당시 관직명, 고위 관직명을 보니까 중국식 명칭이 아니라 한국식 이름들이 나온다고. 만일 위만이 중국 놈이면 자기가 데리고 온 중국 애를 앉혔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고위 관리들이 이름이 한국식이라는 것은 결국 위만도 중국에 살던 한국인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착인을 고위 관리로 이런다고. 아 이게 증거가 있어요.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지금 일반화된 얘기인데 이 국사교과서에도 있는데 한민족이 우리는 동이족이라고 그래요. 동이족이 어디까지 퍼져 있었냐? 중국 산둥반도까지 퍼져 있었어요. 산둥반도에서 한반도까지가 동이족 분포지요. 거기가 중국 한반도 통틀어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야. 그쪽 집 한반도까지가. 그 나머지는 거기 뻘이고 모래고 별로 안 좋아. 산악지방이고 중놈도 사는 데는. 그래서 중국사에 중국 화화족하고 동이족이 전쟁을 했어요. 1차 전쟁 때 동이족이 이겼어. 그러니까 2차, 3차에 이 화화족이 열받은 거야. 하여튼 잔머리 바쁘니까 잔머리 굴려가지고 얘가 동이족을 쳤어요. 근데 3차 전쟁 때 이 동이족이 밀렸어. 좀 건방을 떨었어요. 얘네들이. 밀려갖고 만주 쪽으로 쫓겨났어요. 화화족한테 뺏겼어. 그랬다가 이제 한반도로 들어온 거야. 자, 이 동이족 시조가 누구야? 필승 코리아 몰라? 필승 코리아 응원하는 데 보면 뭐 도깨비 비슷한 거 하나 있잖아. 그게 누구야? 그게 치우예요. 치우 천왕하는 치우. 이 화화족은 중국 쪽 황제라고 그래서 중국 쪽이고 누르왕자를 써갖고 황제하는 게 있어. 그게 동이족하고 전쟁하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동이족이 한반도로 밀려왔다. 그래서 동이족이 원래 산둥반도까지 있다. 그래서 위만이 산둥반도 쪽에 있다가 온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둥반도에 있는 한국계라는 얘기지. 이게 이런 식으로 따지면 등수평도 한국인이고 공자도 한국인이고 맹자도 한국인이고 다 산둥반도 살던 놈들이거든. 그게. 약간 하여튼 그래. 이게 우리 주장이야. 그렇게. 여하튼 그 네 번째 위만이 단군조선을 계승하였으면 첫째 상투, 두 번째 토착인을 고위관료, 두 번째 국호사용, 세 번째 토착인을 고위관료. 이걸 필히 기억을 해야 돼. 자 마지막 8조법. 이게 법법자야. 그죠? 이게 뭔 뜻이야? 이건 갈 것자 합쳐봐. 물이 간다야. 물이 흘러가듯 인간 사이가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게 하는 게 법이야. 동양의 모든 법은 이 뜻이야.
물이 흘러가듯 인간 사회를 자연스럽게 사회 질서 유지. 그런데 누가 생각하는? 지배자가 생각하는. 그렇지. 지배자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동양의 법은 의무를 강조해. 오늘날 법은 권리를 강조하는데 서양법은 나폴레옹 법전에서 프랑스를 그래서 한자로 법국이라고 한다고. 법의 나라라고 그래요. 전 세계법, 전 세계 근대법의 기초가 프랑스 법전이란 말이야. 그게 거긴 권리를 강조하는 거고 그 전에 동양사회 법들은 다 의무를 강조하는 법들이야. 예. 그래서 여하튼 자 국사에서 나온 법 다 했어. 뭐라고? 국사에서 법 그럼 무슨 뜻이야? 질서 유지. 누가 생각하는? 지배자, 왕이 생각하는. 이 뜻이야? 답이 이거예요. 법은. 자, 그래서 여기 8조법하고 법법자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자, 이 고조선의 8조법. 첫째, 오랜 생활 습관에 입각한 법이다. 관습법. 기록화된 법이 아니라 말로 전하는 얘기야. 그리고 철저한 보복을 원칙으로 한다. 보복법. 그리고 대체적으로 형벌이 무겁다. 중형주의. 세계적으로 이 법으로 이 관습법, 보복법, 중형주의 원칙에 입각하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 법이지. 뭐 지금으로도 3,8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 이게 제일 유명해. 세계적으로 관습법. 무슨 소리냐? 목수가 일을 해. 망치를 놓쳤어. 근데 지나가던 딸이 맞아가고 죽었어. 주인집 딸이. 그럼 그 망치 들고 목소리 집 가는 거야. 딸이 아들 불러. 그 자리 가서 찍어요. 이걸 동해보복이다. 그대로 죽여요. 의사가 시술하다가 실수했어. 그럼 왼쪽 손을 다 잘라. 그 다음에 시술에 또 실수해서 나머지 손 다 잘라요. 철저한 보복을 원칙으로 해. 탈리오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3,8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조선 8조법도 저런 논리야. 오랜 생활 습관에 입각한 법, 관습법. 습관에 의한 것. 철저한 보복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대체적으로 형벌이 무겁다. 중형주의라고 그래. 자, 그 중 첫째, 살인자는 사형. 살인하지 말란 얘기지. 생명 존중. 그리고 두 번째, 남의 신처를 상하게 하는 자는 상해자. 공물로 갚아라. 자, 이걸 해석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는 빼고 공물로 갚아라. 무슨 사회야? 공물 중심 농경사회. 그렇지? 이런 거 시험 안 내. 필요 없어. 두 번째, 역시 공물로 갚아라. 무슨 뜻이 있어? 농경사회 빼고. 갚을 게 있으니까 사유재산. 세 번째, 역사학자도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갚아라 이런다잖아. 국가는 지배 피지배의 차별이잖아. 갚아라. 그럼 뭐가 있는 거야? 갚으라고 명령을 내는 거 아니야? 누가 있는 거야? 지배자가 있는 거지. 계급차별. 그렇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번 살인자는 사형, 2번 남의 신체를 상한 자는 공물로 갚아라. 1번, 2번을 묶어. 시험 내는 건 이거 내는 거야. 1번, 2번을 묶은 거야. 둘을 합치면 뭔 뜻일 것 같아? 내가 시골을 안 살아봐서 농사를 못 져. 내가 군대 가고 발가락을 날려버릴 뻔했는데 경기도 고양 34단 출신인데 자대 간 지 한 3일 됐나? 대민지원을 나간대. 대민지원을 나가는데 벼베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벼를 한 번도 못 빼봤어요. 나도 벼 처음 봤어 그때. 쌀볼이 잘 구분이 안 갔으니까 벼하고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아 이게 벼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놈이 고생하는 거예요 원래. 낯질 나는 죽으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워크 앞에가 날아갔더라고. 그러니까 좀 심하면 발이 날아갈 뻔했는데 나중에 그 주인집 아저씨가 고생했다고 우리 소대에 이렇게 밥을 먹이는데 저 2등병이 제일 고생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 옆에 거기 우리 소대장이 중사인데 왜요? 그랬더니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제일 고생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힘은 힘대로 쓰고 잘하는 사람은 슬슬하고 슬슬하잖아. 근데 내가 낫지를 못해. 얘가 불러. 왜? 이렇게 돌다가 얘 팔을 잘랐어. 그러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잖아. 야 미안해. 그럼 에이 됐어 야 좀 아프다 야 이러면 되잖아. 둘 간에 협의가 끝났잖아 지금. 근데 돌다가 나머지 팔 또 잘랐어. 진짜 미안해 이러면 되지.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정해놨어? 갚으라잖아. 그렇지? 공물로 갚아라 뭐랬지? 남의 상처를 입힌 자는 공물로 갚으라며. 왜? 일을 못하니까 어때? 얘네 집 생계를 책임져야지. 그렇지? 선사에서 고대까지는 전 세계 경제가 답이 뭐냐? 노동력 중시가 답이에요. 그게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1번, 2번을 합쳐서 노동력 중시 사회예요. 자,
이게 경제 개념 원리야. 역사학에서는 현대라는 개념은 사회학자가 쓰는 말이고 역사학에서는 모던, 근대라고 그러는데 오늘날은 경제적으로 부자 그럼 뭐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야?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지. 이걸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 자본주의 경제 이러잖아. 캐피탈. 이 앞에는 중세야. 중세다에 근세는 없는 거예요. 근세는 한국, 중국만 사용하는 건데 뭐 그렇다 치고 쉽게 얘기해서 고려조선. 그러면 고려조선 부자는 뭐 많이 가진 부자일 것 같아? 땅의 반대가 뭐요? 땅의 반대가 뭐냐? 땅의 반대가 뭐요? 하늘. 이건 자연이지 경제용어가 아니야. 땅을 경제용어로 바꾸면 토지. 토지제도 시험네. 고려선식과 조선과전법. 자, 이 앞재상이야. 전 세계가 다 이래. 선사에서 고대까지는 부자 그럼 뭐 많이 가진 부자라고? 노동력 많이 가진 놈이 부자야. 이게 세계 경제사예요. 노동력이 중요시되는 사회다. 그 노동력이라는 게 사람일 수도 있고 소나말인 동물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전 세계 경제사가 전부 다 답이 이거야. 선사에서 고대를 물어보면 노동력 중시가 답이에요. 그리고 중세를 물으면 토지제도가 답이고 그리고 근대를 물으면 자본이 답이에요. 그런데 얘가 오늘부터 고려니까 오늘부터는 토지 많이 가진 놈이 부자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여기서 일리 넘기는 애가 있어요. 여기서 일리 넘겨주는 애가 있고 여기서 일리 앞으로 세상은 정보화 세상이라며 넘겨주는 애가 있어. 이게 뭘 것 같아? 아까 했어. 이게 78번 나온다니까. 생산력 증대라는 거야. 이게 여기서 일리 넘겨주는 애가 수학 증가. 수학이 증가해야 먹고 남는 걸 잉여생산물이 있어야 내다 팔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 자본주의 경제로 넘어가지. 이게 전 세계 경제사가 네 가지야. 첫째, 노동력, 토지, 자본, 앤드 생산력 증대. 이러는 거야. 생산력 증대 항상 배경이 끼는 거야. 이게 국사 경제사 전부 다야. 이게 본질이야. 이게 개념 원리, 즉 아웃라인이야.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선사에서 고대까지 경제 물어보면 모르면 무조건 노동력 이러면 답이야. 모르면 무조건 노동력 찾아. 그럼 답 나와. 그게 걔가 본질이야. 그래서 살인자는 사형, 그리고 남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공물을 갚아라. 뭐를 중요시한다? 노동력 중시사회야. 이 청주로 유명한 신라 촌락문서라는 거 있어. 신라 촌락문서. 통일신라 때 했건. 저술 의도가 먹었어. 그게 인구조사서예요. 왜 껐어? 노동력 확인하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노동력 확인이야. 선사에서 고대까지는 노동력이 가장 중요하다니까. 자, 그 다음 절도, 도둑질자 걸린 놈은 노비로 삼겠다. 노비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절도야. 절도는 훔쳤다지. 자, 절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고조선 사회가 이랬음을 알 수 있다. 어땠다는 얘기야? 사유재산 아까 했으니까. 빈부차죠. 왜? 내 거나 제 거가 똑같으면 안 훔쳐요. 뭐 쓰레기 버릴 일이 있어? 그렇잖아. 나는 없고 쟤만 있다든가 내 거보다 제게 좋다든가 그럴 때 훔치는 거야. 그럼 뭘 할 수 있어? 빈부차 심화를 할 수 있죠. 절도라는 표현이. 절도를 바꿔서 빈부차 심화. 다음 속죄자는 50만 전 내놔라 이러는데 이거는 여러분 시험 안 내. 그냥 사고력을 위해서 머리 튀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걸 튀게 하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50만 전일 것 같아? 50만 전의 의미가 뭐예요? 노동력의 가치라고? 도둑질하다 걸리면 뭐가 된대? 노비가 된다지. 노비 되기 싫으면 얼마 내놓으래? 뭔 소린 것 같아? 50만 전 주면 나는 그 돈 갖고 뭐 사는 거야? 노비 사면 되는 거야. 그렇지? 당시 노비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50만 전이라는 얘기지. 이건 여러분한테 시험 안 돼. 어려워서. 7급에 낼 수 있는데 9급은 안 돼. 이거 국리를 한참에 답이 나와. 다음, 이건 8조법 항목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 고조선 사회에 떠돈 얘기야. 떠돈 얘기인데 부녀자의 정절을 중시한다. 이건 남성이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가, 지부의, 부, 아버지가 장, 우두머리가 된다. 두권 사회. 남자가 권력 가진 사회야. 남자가. 그래서 그걸 가부장 사회 이런다고. 그랬다가 고조선이 망하고 난 뒤 부여사회 법이 60개 조항으로 늘었다. 법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렇지? 법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복잡한 거야. 법조항은 적을수록 좋은 거야. 이게
고조선 8조법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노동력 중시. 그게 제일 중요해. 노동력 중시. 그런다고. 자, 쉬었다가 선사시대 제일 끝에 여러 나라의 성장 그거 할게.